사전 투표를 앞둔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거부한 이준석 후보의 최종 투표에도 김 의원님 말씀처럼 어제 TV 토론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거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 일단 하루 만에 공개 사과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노동당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젓가락을 다 이거는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노당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매우 문제가 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성적인 학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동의하십니까?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어요. 동의하시는지만 답하시면 됩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발언이 문제 있다는 것을? 원본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순화해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사과를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의 TV 토론회 발언이고 준비해온 발언이기 때문에 공개 발언이란 취지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내부 논의를 거쳐서 이준석 후보가 쓴 이 특정 표현을 가려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준석 후보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앞에 전제가 있었죠. 나도 최대한 이게 순화한 거다라는 해명이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준석 후보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순화해서 표현을 했을까요? 뭐 부적절한 단어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 후보가 순화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저런 글이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저런 이야기를 TV 토론에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명백하게 2차 가해 아니겠습니까? 그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분이 저런 이야기가 온 국민들 입에 회자되고 하는 게 얼마나 큰 2차 가해입니까?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사과한 게 저게 제대로 된 사과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사과를 하려면 보다 더 진지하고 보다 더 확실하게 사과를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준석 후보는 자신이 왜 그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듣겠습니다.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발언이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하시죠. 2021년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문제가 된 아이디 중에 하나에 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당 아이디와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디가 동일한 카카오톡 아이디로 쓰인 글이라는 보도까지 확인하고 저는 발언한 것입니다. 신 의원님,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이재명 후보의 가족이 올린 걸로 강하게 추정되는 어떤 문제적 발언에 댓글이 있었고 대통령 후보의 가족 검증도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 맥락을 봐달라라는 얘기 같습니다. 어떻게 말씀 주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은 언급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너무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이면을 이준석 후보가 드러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오늘 제대로 사과한 것도 아닙니다. 변명을 늘어났고 그러면서 심심한 유감을 썼다고 해서 그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과라고 전달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준석 후보는 1인 체제 이준석 당을 운영하면서 지금 대통령 선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후보자의 발언이나 여러 가지 그런 논리들에 대한 정책적 검증 아니면 위기 관리 이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이렇게 자폭하는 듯한 이런 무리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적나라하게 어제 드러났다고 보고요. 실제로는 특정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는 글을 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을 네거티브를 끝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의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자극적인 혐오 정치를 더 조장한 그런 후보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마 뭐 사표 방지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사전 투표나 본투표에서 국민들께서 아마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준석 후보는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하버드 출신이라는 게 믿기 이제 어렵고 지금의 정치의 참고 문헌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같은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부끄럽다. 이거는 정말 크게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어떤 제대로 된 정치를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6월 3일 날 결과가 나올 때 이준석 개혁신당은 앞으로는 정말 소멸의 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우리 정치사에서 정말 양당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조금 새로운 정치를 미래를 열어달라는 국민들의 기대 때문에 그동안 이준석 후보가 10% 정도는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는 그런 뭔가 허상은 적나라하게 깨질 거라고 보입니다. 어제 TV 토론 발언이 최종 득표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이 문제 제기는 특정 유튜브에서 나온 얘기고 커뮤니티에서 나온 것이다. 공신력이 없는 얘기다라고 합니다만 이준석 후보는 뭐 거기에 대해서도 해명은 했습니다. 언론 취재를 통해서 뭐 해당 아이디와 문제된 아이디가 동일한 아이디로 확인됐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뭐 우리 아들이 맞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 의혹 제기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답을 하지 않고 표현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후보와 가족에 대한 검증 당연히 이루어져야겠죠. 그렇지만 일단 어제 이준석 후보의 잘못은 뭐냐면 사실 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 개인 본인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아들로 추정되는 분의 문제였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 문제를 국민들이 다 보시는 이 TV 토론에 제기하려면 거의 100% 아들의 것이다라는 걸 좀 확인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자체도 아직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워낙 사실은 참 저희도 소개해드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리 그 어떤 뜻이 하더라도 그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혐오스럽고 이런 이야기들 자체를 후보가 한다는 것 자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제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굉장히 아마 좀 이게 감정이 격앙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수라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한편으로 민주당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거와는 달리 비판하는 걸 보면 뭐 후보 자격이 없다, 뭐 소멸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분명히 아마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판단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 또한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자신의 후보가 예전에 했던 이거는 본인의 문제입니다. 그 형수와 관계 속에서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 모른 새 하고 지금 이준석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만 너 잘못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걸 상대로 해서 후보 자격이 없고 앞으로 개혁신당을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럼 본인들의 어떤 이 이재명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긴 했지만 그러나 똑같은 정말 그 말도 제가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인데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인 자세로 저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서는 지금 패널분들의 말씀처럼 이 이준석 후보의 발언을 두고 거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후보 정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아이들까지 지켜보고 있는 그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그 토론 현장에서 차마 이 자리에서조차도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을 꺼내면서 저열한 언어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이준석 후보의 그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근데 오늘 뭐 입장을 내면서 또 뻔뻔하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후한무치가 곧 젊음은 아닙니다. 그 표현 자체에 있어서는 뭔가 불편하거나 거북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어떤 정치적 성정이라고 하는 것이 불편해도 공론장으로 끌어와야 된다는 성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 주제를 꺼낸 거 아닌가 싶고요. 그 어저께 소개한 사례가 누가 글 쓴 건지 아시죠? 후보 중에 가족이 누군가가 글을 쓴 것 아닙니까? 예, 개혁신당의 이런 반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국회의원 제명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현 위원장님, 오늘 이재명 후보가
뭐 이 이준석 후보의 그 논란에 대해서는 뭐 크게 코멘트를 하지 않고 뭐 본인이 이제 질문 받는 입장이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다 이런 또 공약을 냈습니다. 뭐 이준석 후보의 뭐 어제 토론에 대한 뭐 지지층 이탈을 흡수하겠다 이런 해석도 붙던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공약집은 원래 예정된 일정대로 나온 예정된 거고요. 일정이었어요? 그 성평등 가족부 확대 개편도 준비되고 있던 공약이어서 이준석 후보의 어제 발언을 의식한 어떤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예. 저 자체는 뭐 그 지난번에 이준석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소위 말하는 양두구육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 가장 핵심적 키워드로 써먹었던 거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여러 가지 이 혐오 정수를 일으키고 갈라치기 한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가족부 폐지 아니었습니까? 여성가족부가 폐지됐습니까? 오히려 여성 정책의 혼선만 빚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잡는 취지. 그래서 실제 이 성평등 가족부로서 역할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공약을 담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어제 발언은 뭐 오늘 입장에서 보여지듯이 실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발언이었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몇 개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는 내용, 이게 확인된 팩트도 아닙니다. 몇 가지 사실을 엮고 또 거기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악마적 연상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또 바꿔치기 합니다. 그래서 혐오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확히 준비된 멘트를 던졌죠. 매우 사악합니다. 그리고 권영국 후보를 통해서 답변을 듣습니다. 비겁하죠. 이게 정말 가족에 대한 검증 문제였다면 더 순화된 말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을 할 수 있었죠. 권영국 후보를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답변을 얻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두 번째 전략이었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불편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사과한다. 이게 제목처럼 뽑혔지만 실제 내용은 전혀 사과가 아닙니다. 어제 발언을 의도하고 했던 것이고 이 파장을 충분히 예측했고 더 이런 혐오 감정이 퍼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차, 3차 혐오로 이어져서 그 혐오의 마지막 귀착점이 이재명 후보가 될 거라고 보고 어제 한 발언입니다. 결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지금도 이준석 후보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고 어제 이 문제 제기가 지난 1, 2차 토론에 대한 자기만족적 자평처럼 꽤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생명은 어제로서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평가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고발도 지금 이어지고 있던데 적용되는 법조문은 이제 뭐 모욕죄가 있고 명예훼손죄가 있고 후보 비방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오는데 이준석 후보 뭐 정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고소 고발 남용이다. 이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 어제 그 발언이 뭐 모욕죄, 여성에 대한 모욕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인정될까요?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이준석 후보 어제 그 진행된 그 토론 내용은 굉장히 부적절해요. 그건 뭐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부적절한 거하고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일단 우리 형법에 여성모욕죄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모욕죄면 모욕죄지 무슨 여성모욕죄, 남성모욕죄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어떤 여성에 대해서 모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될 수 있는가? 저 이병철 변호사님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고소장을 썼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명예훼손이 되겠습니까? 이 명예훼손을 누가 명예훼손됐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불분명해요. 이재명 후보가 명예훼손됐습니까? 그 아들이 명예훼손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여성이 명예훼손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준석 후보의 그 이야기만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갖다 구성을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비방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는 생각하고 이준석 후보가 막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돌돌돌 싸가지고 이야기를 한 게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이거 가지고 고발한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될 것인가? 저는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히려 이렇게 무고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준석 후보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어제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어제 이 이준석 후보의 논란이 과연 본인의 최종 득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이 얘기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 목소리 듣겠습니다. 만약에 이준석 후보가 저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후보가 제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란 말씀을 되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 발언을 먼저 했던 분들도 먼저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말씀을 인용했고 그것이 대선 TV 토론에서 적절했는가? 자신이 받았던 그 얘기, 혼났을 거다라는 얘기를 그대로 또 되돌려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저희 TV조선 정치부 기자들의 취재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을 좀 살펴봤어요. A 의원, 이거는 이준석 후보의 치명적인 실수다. 지지율이 한풀 꺾일 거다라는 얘기였고, B 의원은 그 지지율을 어떻게든 가져와야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 젊은 여성 유권자들이 이탈해서 이준석 후보가 1~2%포인트 이상은 빠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인 생명 끝났다, 폭망했다, 이렇게까지 말씀 주고 계십니다만 국민의힘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번 여파로 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뭔가 오는 표심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각자가 이제 자기 이론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후보가 보수 쪽에 있는 후보니까 그 표 실망한 후보가 어디를 가겠나, 김문수 후보 쪽에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은 이준석 후보가 그렇지 않아도 젠더적 갈등 속에서 그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젠더적인 측면에서 여성 유권자들이 되게 비호감도가 높은 부분인데 이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훨씬 더 그게 강화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고,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사실은 굉장히 친근감을 가지고 애정어린 그런 충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나름대로는 겉으로는 그런 표정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은 국민의힘에서 내심 이준석 후보에 빠진 이 표들이 1~2%라도 김문수 후보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또 젊은 여성 유권자들의 표를 김문수 후보가 흡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만약 이준석 후보에 실망한 표들이 있다면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